70살의 백만석은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외아들 민수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던 것은 왜일까요? 아버지, 소연이라는 분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 민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35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만석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김 집사 들어오게. 문이 조용히 열리며 30년째 함께해온 김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평소와 다른 근심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자네도 느꼈겠지만 소연이라는 그 여자, 뭔가 석연치 않아. 백만석은 며칠 전 목격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백화점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소연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민수에게 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었죠. 그때 그녀의 표정에서 느껴진 계산적인 느낌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니. 그래, 그게 문제야. 민수는 너무 순진해.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지. 백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죽은 아내를 그리워했죠.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김 집사, 내가 직접 그 여자의 본성을 확인해 보겠네.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백만석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그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누가 진심인지 금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부자가 된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접근했습니다. 경비원으로 변장하겠네. 경비원으로요? 그래. 민수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그 여자를 관찰해 보겠어. 사람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거든. 김 집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만석의 성격을 30년간 지켜본 그였기에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경비원 유니폼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게. 그리고 민수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들키시면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연기도 제법 했거든. 백만석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시절 동네 극단에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났죠.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다시 연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가리고 가난은 진실을 드러낸다. 그는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철학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소연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민수를 사랑한다면 경비원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일 것이죠. 하지만 만약 돈만 노린다면 내일부터 시작하겠네. 백만석은 마음을 굳히며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백만석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진한 남색 유니폼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김 집사가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에는 박만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님? 걱정 마. 이렇게 변장하니 민수도 못 알아볼 거야.
백만석은 머리에 경비원 모자를 눌러쓰고 허리를 약간 구부렸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게 깔며 연기 연습을 했죠. 40년 전의 경험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그는 민수가 운영하는 MS테크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김 집사를 통해 경비업체와 협의가 끝난 상태였고 오늘부터 임시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들었죠. 박만수 씨 맞으시죠?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경비입니다. 기존 경비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백만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방문객들이 드나들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백만석은 경비 데스크에 앉아 출입 통제 업무를 배우면서도 계속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소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오전 11시쯤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로비로 들어오는 소연의 모습이 백만석의 눈에 들어왔죠. 옅은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민수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소연이 경비 데스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백만석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이소연이고 사적인 만남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경비원에게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백만석이 내선 전화기를 들자 소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일일이 확인해야 해요? 나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만 규정이라서. 규정. 융통성이라는 게 없네요. 소연은 팔짱을 끼고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백만석은 속으로 놀랐어요. 민수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는 항상 상냥하고 우아한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민수 사장님께서 곧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파라도 있는 곳에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소연이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백만석은 로비 한편의 대기 공간을 가리켰죠.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 여기서 기다리게 할 거면 커피라도 가져오세요. 소연의 말에 백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원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하다니. 이런 무례한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경비원이라서. 아, 그럼 됐어요.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요. 소연은 대기 공간으로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불편하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야? 백만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민수가 사랑한다는 여성의 진짜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교양 있어 보이지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일까요? 5분 후 민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소연아, 기다렸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순간 소연의 표정과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짜증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민수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백만석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은 정말 소연을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올라가자.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응, 좋아.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소연이 잠깐 뒤를 돌아보며 백만석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사물을 보듯이 무표정한 눈빛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백만석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겨우 첫 만남인데도 벌써 의구심이 더 커졌어요. 과연 소연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정말 민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만수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백만석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소연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백만석은 더욱 주의 깊게 소연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비원으로 변장한 지 이틀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들키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은 소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오후 2시쯤 소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두 사람은 로비 한편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오빠, 저기 앉자. 소연이 창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백만석은 경비 데스크에서 그들을 슬쩍 관찰할 수 있었어요. 카페테리아와 로비가 유리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내부 상황을 볼 수 있었거든요. 소연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백만석은 귀를 기울였죠. 제주도에서 하면 어떨까? 아니면 아예 해외로 가서 하와이나 몰디브 같은 곳에서 하면 정말 로맨틱할 것 같아. 해외 결혼식도 좋겠네. 비용이 좀 많이 들겠지만 오빠는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우리 결혼은 한 번뿐인데 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어. 소연의 말에 백만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결혼식부터 돈 이야기를 하다니. 물론 결혼식에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뭔가 계산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반지도 티파니나 까르띠에에서 골랐으면 좋겠어. 평생 끼고 다닐 건데 너무 저렴한 건 좀. 물론이지. 소연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백만석의 눈에는 소연의 표정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랑스러운 미소 뒤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카페테리아 직원이 실수로 소연의 테이블 근처에서 컵을 떨어뜨렸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카페테리아 전체에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젊은 여직원이 급하게 사과하며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소연의 옷에는 커피가 튀지 않았어요. 정말 조심 좀 하시죠. 소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소연을 말렸죠. 소연아, 괜찮다고 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실수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돈은 사람을 가리고 가난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말도 있잖아. 이런 허드레일이나 하는 사람들은 원래 조심성이 없어. 백만석은 소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평소에 하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의 입에서 나오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어. 민수가 부드럽게 타이르자 소연은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하지만 백만석은 이미 확신했어요. 소연의 첫 번째 반응이 그녀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잠시 후 소연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카페테리아를 나오면서 백만석과 마주쳤어요. 저기요, 경비원. 소연이 백만석을 불렀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복도 끝쪽에 있습니다. 백만석이 방향을 가리키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참, 아까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
좀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손님 앞에서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백만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소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생각이 많으시네요. 당신이나 그 아가씨나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소연은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백만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경비원 주제라는 말에서 그녀의 본성이 확실히 드러났거든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소연은 다시 민수 앞에서 상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만석에게는 더 이상 그 미소가 진짜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갈까? 백화점에서 보고 싶은 게 있어. 또 쇼핑이야? 어제도 갔잖아. 응, 그런데 어제 못 본 게 있어서. 지갑이랑 구두를 좀 보고 싶어.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테리아를 나서며 로비를 지나갈 때 소연이 다시 한번 백만석을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백만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의 이중적인 모습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민수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연인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경비원 주제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한마디에서 소연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나누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백만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수에게 소연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백만석은 소연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한 작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김 집사를 통해 값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나 구입해서 적당한 때에 소연이 잃어버린 것처럼 연출할 계획이었어요. 오후 3시쯤 소연이 예정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혼자 왔네요. 민수와 만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수 사장님 계신가요? 소연이 경비 데스크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백만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의 중이신데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30분이나요? 진짜 답답하네. 소연이 한숨을 쉬며 로비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만석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귀걸이를 소연이 앉은 소파 근처에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소연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녀의 발에 귀걸이가 걸려서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소연이 바닥을 내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 귀걸이네요. 소연이 급하게 귀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녀는 한쪽 귀에만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귀걸이는 그것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거든요. 백만석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혹시 그게 본인 것이 맞나요? 다른 분이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소연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귀걸이를 백만석에게 주지 않고 계속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백만석은 속으로 놀랐어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다니. 분실물 센터에 맡겨두겠습니다. 백만석이 손을 내밀자 소연이 망설였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드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습득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연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값비싼 귀걸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주워서 맡겨드릴게요. 나중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연락 주세요. 소연이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백만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욕심을 내다니.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소연아,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요, 오빠. 저도 금방 왔어요. 소연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걸이는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뭘 들고 있어? 민수가 궁금해하자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여기서 주운 귀걸이에요.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 경비원한테 맡기려고요. 친절하네. 역시 우리 소연이는 마음씨가 착해. 민수가 소연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백만석은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 정말로는 그 귀걸이를 자신이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오빠, 이런 귀걸이 하나가 얼마나 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진짜 같은데.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제법 비쌀 것 같은데? 정말 부주의한 사람도 있네요. 이런 비싼 걸 떨어뜨리다니. 소연의 말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백만석은 그녀의 본성을 더욱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경비원님께 맡기고 우리 가자. 민수가 말하자 소연이 마지못해 귀걸이를 백만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꼭 연락해 주세요. 소연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백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걸이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백만석은 그 귀걸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지려고 했고 민수 앞에서는 마치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백만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연은 분명히 돈과 물질에 집착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성격이었죠. 하지만 아직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소연의 계산적인 본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만석은 김 집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일로 확신이 섰네. 그 여자는 분명히 돈만 노리고 민수에게 접근한 거야. 그럼 이제 도련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아직 더 지켜봐야 해. 민수가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거든. 백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소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말이죠. 나흘째 되는 날, 백만석은 민수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소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 5시쯤 민수가 혼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모양이었어요. 백만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만석이 인사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민수가 출입구로 향하려는 순간 백만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죠? 어제 귀걸이를 주워주신 그 여성분. 정말 마음씨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백만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 소연이요? 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희 약혼자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분 같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겉보기에는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속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백만석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경비원님도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민수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백만석은 잠깐 당황했지만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교양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맞죠? 소연이는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활동도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든요. 백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선 활동을 한다고요? 그는 어제 본 소연의 모습과 민수의 말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어요. 자선 활동을 하신다고요? 네, 얼마 전에도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저보다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백만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소연을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민수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소연 씨가 평소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신가요? 백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 저희 같은 직원들에게도 항상 친절하시길래 궁금해서요. 당연하죠. 소연이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해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건 완벽주의자여서 그런 거고요. 민수는 소연을 변호했습니다. 백만석은 아들의 순진함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민수는 정말로 소연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백만석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소연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백만석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또 이 경비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응, 잠깐 인사만 했어. 그래요? 경비원님, 수고 많으세요. 소연이 백만석에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백만석이 대답하자 소연이 민수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가요. 저녁 예약한 곳에 늦겠어요. 아, 맞다. 그럼 경비원님 수고하세요. 민수가 인사하며 소연과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잠깐 뒤돌아서서 백만석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백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말을 들어보니 소연이 자선 활동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본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백만석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귀걸이 사건이나 카페테리아에서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백만석은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소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봐.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자선 활동 이력, 과거 연애 관계, 그리고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 민수는 그녀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본 것과는 너무 달라.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조사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백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소연의 정체를 파악해야 할 때가 왔어요. 민수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김 집사,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서 관찰하겠네. 소연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혹시 들키신 건 아닐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경계하고 있는 건 분명해.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어. 백만석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인내심을 가져야 했어요. 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후 김 집사가 드디어 소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백만석은 저택 서재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두꺼운 파일에는 소연의 과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 집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백만석은 파일을 펼쳐보며 읽기 시작했어요. 이소연 30세. 과거 연애 관계가 이렇게 많다고? 파일에는 소연이 지난 10년간 만났던 남성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8명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부유한 남성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김 집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과거 연인들에게 받은 선물들의 목록이었어요.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자동차까지. 이 모든 걸 받고 나서 헤어졌다고 하네요. 백만석은 경악했습니다. 선물 목록만 봐도 수억 원 어치였어요. 그리고 이건 더욱 충격적입니다. 김 집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연이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대화가 있었어요. 민수 오빠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봤어. 진짜 대박이야. 결혼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 이번엔 진짜 대박 터뜨리는 거야. 더 이상 가난하게 살기 싫어. 백만석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소연이 처음부터 민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이 메시지들은 언제 것인가? 민수 도련님과 만나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김 집사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어요. 소연이 사설 탐정에게 민수의 재산 규모를 조사 의뢰한 기록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군. 백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의 순진한 믿음을 완전히 이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선 활동은 어떻게 된 거지? 그것도 조사해 봤습니다. 고아원 후원은 민수 도련님과 사귀기 시작한 후에 단 한 번 한 것이고, 그마저도 도련님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만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민수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직접적인 현장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김 집사, 내일 소연에게 마지막 시험을 해보겠네. 어떤 시험 말씀이신지요? 민수 회사가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거짓 소문을 흘려보는 거야. 그녀의 진짜 반응을 보고 싶어? 다음 날 백만석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소연이 회사에 왔을 때 동료 경비원과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했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MS테크가 부도날 수도 있다니. 그러게요.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백만석과 동료의 대화를 들은 소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민수 오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소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백만석은 일부러 가까이 가서 들었어요. 뭐? 그럼 결혼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난한 남자와 결혼할 순 없잖아. 백만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시간 낭비했네. 소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오빠,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만석은 알고 있었어요.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무슨 소리야?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정말요?
부도 소문이 있던데. 그런 소문이 어디서? 전혀 사실이 아니야. 오히려 올해 최고 실적을 올릴 것 같은데. 민수의 말을 들은 소연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변화였어요. 아, 다행이에요. 걱정했잖아요. 고마워. 역시 우리 소연이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민수가 소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만석은 이미 모든 걸 확인했어요. 소연이 돈 때문에 민수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백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집사, 내일 민수를 불러. 모든 걸 말하겠어.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그래. 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야. 백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아픔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백만석은 민수를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결심을 굳혔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부르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서재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눈치챘죠. 앉아라, 민수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백만석은 책상 위에 놓인 조사 파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버지, 설마 소연이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만석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께서 소연이를 못마땅해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백만석은 아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백만석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으로 변장해서 소연을 관찰했던 일,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변장을 하셨다고요? 민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것들을 봐. 백만석은 조사 파일을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소연의 과거 연애관계, 받은 선물들의 목록, 그리고 민수의 재산을 조사한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파일을 넘기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소연이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안타깝지만 모두 사실이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험도 해봤어. 백만석은 회사부도 소문을 흘렸을 때 소연의 반응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소연이가 그런 말을 했나요? 가난한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직접 들었어. 민수야, 아버지도 너만큼이나 상처받았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여자라니.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럼 소연이가 저에게 보인 모든 애정도 가짜였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구나.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백만석의 말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럼 자선 활동도 거짓말이었겠네요. 저를 속이기 위한. 그래.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어.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는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소연이를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인지 확인할 필요 있겠니?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제가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백만석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확인은 필요했겠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니?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시험해 보겠어요. 제가 가난해졌다고 거짓말해 보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만석은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민수야, 상처받을 준비는 되어 있니? 네, 아버지. 진실을 아는 게 낫겠어요.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내일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내일 저녁에 만나자. 백만석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수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 민수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백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민수도 소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소연과 만나기로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왔겠지만 오늘은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증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였지만 이제 민수에게는 가면처럼 보였어요. 응, 소연아. 앉아. 민수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빠, 오늘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 뭐야? 그게. 민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였어요. 소연아, 사실 우리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소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연달아 계약을 취소했어. 그리고 아버지 회사도 부도 위기에 놓였고. 뭐라고?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집도 차도 회사도. 민수가 말을 계속하자 소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려 하자 소연이 손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잠깐, 정말 모든 걸 잃는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경우에는 빚까지 질 수도 있고. 소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여성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오빠, 미안하지만 나는 가난한 삶을 살 수 없어. 뭐라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서 고생할 순 없어. 소연의 차가운 말들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나에 대한 사랑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사랑? 그래, 사랑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소연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소연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뭐가 나빠? 솔직한 게 나쁜 거야? 모든 여자들이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해. 나만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소연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너 같은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살겠지. 어차피 순진해서 또 다른 여자한테 속을 테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어요. 만약 아버지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평생 이런 여자와 살았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백만석은 서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결혼했다면. 민수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일로 뭘 배웠니?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봐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도요. 백만석은 아들의 성숙한 대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맞아. 진심은 돈으로 가려지지 않는단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며칠 후 소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자.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었어요. 백만석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몇 달 후 민수는 회사에서 만난 순수한 여성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의 인품에만 마음을 열었어요. 백만석은 이번에는 경비원으로 변장하지 않고도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 민수야. 이번엔 아버지도 확신해.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백만석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이 달콤한 거짓말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돈도 지위도 의미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